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역 인근에 49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명소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간 민자 유치 실패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공공에서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돕기로 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버스 차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전역 동광장 인근의 땅입니다. 대전시가 2030년까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주거와 업무시설, 회의실, 4성급 호텔 등이 들어섭니다. 열차 이용객들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역과는 입체 보행로로 연결됩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주거와 업무 공간 확보 겸 이 시설에 명품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이주해 오는 많은 이주기관의 종사자분들에게 좋은 여건의 공간을 제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이 지역 개발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점을 고려해 1조 900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형으로 진행합니다. 민간이 시공 전반을 주관하지만 대전시가 시 소유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합니다. 토지 매입 비용과 사업비 조달 부담이 줄어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에도 사업성 확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민간 사업자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전 역세권의 복합 2구역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까지 추진되면서 노후된 대전역 일대의 모습도 빠르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해빙기에 최근 잦은 비까지 더해지면서 도로가 구멍이 난 듯 파이는 이른바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인 데다 주로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는데 대전 유성구가 AI 자동 탐지 기술을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도심을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며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도로가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을 지나며 타이어가 파손된 겁니다. 최근 해빙기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도로 파임 현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유성구가 도로가 파인 곳을 찾는데 AI 자동 탐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차량에 AI가 탑재된 단말기를 달고 도로를 주행하면 100만 장 넘는 사진을 학습한 AI가 도로가 파인 지점을 탐지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제가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이런 관용 차량 6대에 AI 단말기를 장착해 일상 업무를 하면서 포트홀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순찰반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파인 도로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와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첫 도입 이후 유성구가 보수한 도로 파임 지점은 140여 곳에 달합니다. 다만 맨홀 등을 도로 파인 곳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있어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정확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당 영입 인재를 제치고 본선에 오른 정치 신인 간 대결이 펼쳐지는 세종시 을 후보들을 이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종시 북부 읍면 지역을 아우르는 세종을.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리며 낙승했지만 이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주며 요동치는 민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인 강준현 의원이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 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배 전 세종시 부시장이 당 영입 인재를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세종시 부시장 출신이라는 같은 경력에도
1호 공약은 행정 대 경제로 달리 방점이 찍혔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만들고 일과 사람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제1의 도시 세종시를 거점으로 을 지역은 이 북쪽은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행 북경, 남쪽은 행정, 북쪽은 경제. 그래서 지역의 오랜 숙제인 원도심 균형발전 해법으로 강준현 의원은 스마트 산업밸리 조성과 조치원 제2청사 건립을 약속했고 조치원에 많이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이 청사를 만들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조치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배 전 부시장은 스마트 국가산단 조기 착공과 조치원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습니다. 조치원이 100년간 동서축으로 분리돼 갖고 이렇게 지내왔던 이 도시의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통합의 시대로, 통합의 미래로 만들겠다. 세종을 선거구의 또 다른 변수는 군소 후보들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경선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탈당 뒤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배제에 반발해 서금택 이태환 전 세종시 의장과 신용우 전 충남도지사 비서가 탈당해 각각 출사표를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송하영 세종시당 위원장의 경선 배제 반발 속에 조관식 세종포럼 이사장이 탈당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국민당 박종철 예비후보까지 더해져 그 어느 지역보다 복잡한 선거 구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김재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재선 이사를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인준했습니다. 기존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가운데 권중순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만 돼 있어 청정 수소 원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분해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뒤따랐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전기차용 국제 표준도 충족하는 고순도 수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탄소 자체가 없는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화 수소보다도 높은 저장 밀도로 경제성이 확보돼 세계 각국에서 암모니아를 이용한 청정 수소 생산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제는 6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열 에너지 보충을 위해 메탄이 많은 LNG나 LPG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화석 연료 대신 암모니아 분해 후 남은 미량의 수소와 암모니아를 열원으로 다시 재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고 기존의 암모니아를 가열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 양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던 화석연료 대신 암모니아를 별도로 열원으로 공급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수소 전기차용 연료전지에 공급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수소를 시간당 약 0.5kg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이번 기술로 생산된 수소는 불순물능이 약 질소가 300ppm 미만, 암모니아가 0.1ppm 미만으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직접 이용 가능한 국제 표준 기준을 만족한 농도입니다. 연구팀은 1kW급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에도 성공해 조만간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입원 환자 수가 급감하자 일부 병원에서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간호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